이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 면적 요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실제 이런 토지가 하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토지를 이제 지적공부 여기에 등록을 합니다. 네, 그래서 등록을 하는데, 여기 일단 지적도에 요 토지를 요렇게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 보십시오. 면적, 경계, 좌표, 이거는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적 측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실제 위에서, 공중에서 보면 요런 모양의 토지입니다. 근데 이게 편편한 토지일 수도 있을 거고요. 경사가 이렇게 급한 토지일 수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자, 위에서 보면 요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편편한 토지다. 혹은 이렇게 이게 위에서 보면 요렇지만 옆에서 보면 이런 토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실제 표면적은 뭐가 더 넓습니까? 이게 더 넓죠, 이거보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위에서 보면 어떻다라는 겁니까? 똑같이 요 모양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근데 자, 이제 여기에서 지적 측량을 통해서 여기에 등록을 할 때는 이 면적이 다 반영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본 면적입니다. 그래서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용어의 정의 한번 볼까요? 1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자, 1페이지 보시면 용어의 정의 5번 한번 볼까요?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표면적, 이게 다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이거나 이거나 뭡니까? 위에서 보면 요 면적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여기 측량을 해가지고 요거를 여기에 등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제 토지대장에 보면 이렇게 예, 면적을 자, 이렇게 등록하는 란이 있는데요. 근데 면적 이거는 이렇게 이 면적 자체가 이거 그대로 이래 등록되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은 어떻게 등록이 되냐라고 하면 일단 측량을 해서 도면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도면에 등록된 요 면적은 자,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캐너처럼 예,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면적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측정된 면적을 여기에 등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즉 면적은 나중에 면장에서 대장에만 등록됩니다. 근데 대장에 등록된 이 면적은 이 면적이 등록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여기에서 측정된 면적, 수평면상의 넓이입니다. 여기에 등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평면상의 넓이, 요거를 여기에 등록할 때는 전자면적 측정기란 이런 기계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자, 도면의 축척이 다양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500분의 1짜리 축척도 있고 600분의 1짜리 축척도 있고 6000분의 1짜리 축척도 있고 축척이 다양하니까 자, 우리 500분의 1짜리 축척 혹은 6000분의 1짜리 축척 뭐가 더 정밀해 보입니까? 500분의 1짜리가 축척 500분의 1짜리 축척이 더 정밀한 축척 같습니까? 6000분의 1이 더 정밀한 축척 같습니까? 요거 그러니까 우리 숫자는 이게 더 크지 않습니까? 근데 축척은 역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6000분의 1로 확 줄여 놓은 거고요. 요거는 그만 안 줄였다라는 거. 이게 훨씬 더 정밀합니다. 그래서 예, 도면의 축척이 다 다르니까 똑같은 기계를 써가지고 면적을 즉 전자면적 측정기를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거 측정한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뭐가 더 정확할 것 같습니까? 이게 좀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계산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똑같이 이런 축척이다라고 하더라도 전자면적 측정기가 10년 전에 산 전자면적 측정기, 즉 지적소관청에서 구입한 전자면적 측정기, 어제 구입한 전자면적 측정기 성능이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자, 10년 전에 산 전자면적 측정기 성능이 낫겠습니까? 어제 구입한 전자면적 측정기가
더 성능이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 둘 다 똑같겠습니까? 어제 구입한 것도 기계마다 성능 조금씩 차이 날 수 있어요. 우리 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차라도, 예, 어떤 차는, 뭐, 가전제품이라도 어떤 것들은 보면, 예, 쉽게 고장 나버리는 거, 그리고 엉뚱하게 나오는 거 있고, 망가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능 다 다를 거다. 도면 축척 다 다르고, 기계마다 성능 다 다를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전자면적 측정기, 어제 산 전자면적 측정기를 통해서 면적 측정해 보니까, 여기에서 면적 측정해 보니까, 자, 소수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소수점 10자리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정밀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10년 전에 산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 측정해 보니까, 자, 자, 뭐 예를 들면 230에서 이거는 성능이 아주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 여기에서 측정한 대로 그대로 이렇게 만약 등록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보기에도 불편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딱 통일하는 겁니다. 자, 축척이 얼마가 되든지 아니면 뭐 전자면적 측정기 성능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리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이렇게 등록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만약 도면 축척이 500분의 1이다 600분의 1이다 혹은 1000분의 1이다 1200, 2400, 3000, 6000에서 자, 만약 이 도면이 자, 100단위, 1000단위 해서 요게 조금 더 정밀할 거 아닙니까? 요건 조금, 요거보다는 정밀도가 조금 떨어질 거고요. 그래서 도면이 조금 더 정밀한 도면의 경우에는 자, 면적은, 여기 등록되는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즉 소수점 한 자리까지 등록을 하자라는 겁니다. 기계 성능이 어떻든 간에 요래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정밀도가 조금 떨어지는 요런 작은 축척의 경우에는 요거는 제곱미터까지 등록하자, 즉 자연수만 등록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의 지적도에서 기계 성능 아주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230점, 1, 2, 3, 4, 5, 6, 7, 8, 9. 자, 이 정도로 소수점 이만큼 자, 나올 정도로 정밀하게 측정이 되는 그런 기계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거 다 등록하지 말고 야가 이렇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등록하자라는 겁니까? 여기까지 등록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도면 축척이 조금 더 크다, 정밀하다라고 하면 요거는 뭡니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뭐 230.1 이런 식으로 등록하자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요까지 하는데, 근데 문제는 요까지 등록하게 되면 뒤에 이 끝수가 남지 않습니까? 끝수.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끝수 남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다 빼버리면 뭐 이 지금 소위 말해 우수리들 조그만 것들이 이거 모아놓으면 제법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지적 담당 공무원이 이거 모아갖고 지가 따로 팔아먹는 겁니까, 이거?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예, 돈 좀 모자란다 싶으면 담당 공무원 하는 짓이 이거겠죠. 조금씩 작게 해가지고 끝수 남게, 소수점 좀 남게 해가지고 그거 조금씩 떼가지고 팔아먹고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예, 요거는 끝수 처리하는 문제인데, 요거는 반올림 아십니까? 반올림.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 예를 들자면 25를 반올림하면 이건 얼마가 되는 겁니까? 30 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24다 이거 반올림하면 어떻게 되는? 끝수 반올림하면 이거는 30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 그러니까 1, 2, 3, 4까지는 떼버리고 5부터는 올리고 그게 반올림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반올림은 혹시 4, 4, 5, 2이라고 부르는데 혹시 그런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4, 4, 5, 2 4, 4, 4까지는 4 버리고 5부터 올린다. 이런 의미의 4, 4, 5, 2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혹시 그런 4, 4, 5, 2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으면 그건 연식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 들어보셨다라고 하면 예,
거의 재연식에 준할 정도 되는 겁니다. 이제 산 날보다 살 날이 이제 많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예. 자, 예전에 반올림을 4,4,5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4까지는 버리고 5부터는 올린다라는 이런 의미인데요. 이거는 5,4,5입입니다. 5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봅니다. 예를 들자면 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할 때는 요까지를 등록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이 끝수가 이마이 남는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가? 자, 그러면 제곱미터에 1제곱미터의 반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0.5. 요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0.5보다 크면 올리고 적으면 버립니다. 그럼 요거는 보십시오. 230.12345 이래 되니까 이거 12.1234 뭐 아이고 너무 길다. 0.1234 이거는 0.5보다 큽니까 적습니까? 적죠. 많이 적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버려갖고 요래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230.7제곱미터에서 요래 면적이 전자면적 측정기로 이용해서 면적 측정해 보니까 요래 계산이 되더라는 겁니다. 요거는 자, 제곱미터까지 등록한다라고 했으니까 요까지 등록해야 됩니다. 이걸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0.5보다 0.7 이건 큽니까 적습니까? 크죠. 그럼 올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등록할 때는 뭡니까? 231 해서 요래 등록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딱 0.5입니다. 요래 되면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여기 0.5다라고 하면 요거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즉 앞자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숫자가 0이거나 짝수면 버립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홀수다라고 하면 뭡니까? 올립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해되든지 안 되든지 관계없습니다. 연습할 거니까. 자, 지금부터 제가 숫자를 몇 개 쓰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 도면의 축척이 1200분의 1이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제 전자면적 측정기 이용해가지고 면적 계산해가지고 요 대장에 등록할 때는 어디까지 등록하라는 겁니까? 제곱미터까지 자연수만 나오게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자, 1200분의 1인 지역에서 면적을 측정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231.7 혹은 230.5 229.5 228.3 0.3 자, 축적이 1200분의 1인 지역에서 자, 요 도면에서 면적 한번 측정해 봤다라는 겁니다. 각각 이렇게 면적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면적을 그대로 등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까? 제곱미터까지만 나오게. 요까지만 나오게 등록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 뭐 231 요래 딱 나오면 제일 좋은데, 근데 뒤에 끝자리가 이래 남더라는 겁니다. 자, 이래 되면 이거 끝수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겁니다. 5,4,5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0.5를 기준으로 해서 야보다 크면 뭡니까? 올립니다. 적으면 뭡니까?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봅니다. 231.7. 자, 0.7입니다. 0.7. 이거는 0.5보다 큽니까? 적습니까? 크죠? 그러면 얼마를 등록하면 된다라는 겁니까? 올리면 됩니다. 232제곱미터에서 여기 등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 요거부터 볼게요. 228.3 해서 요래 측정이 된 겁니다. 0.3. 요거는 0.5보다 큽니까? 적습니까? 적죠? 그럼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되는 게 뭡니까? 228제곱미터에 등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도 덜도 말고 딱 0.5 이래 나왔다라는 겁니다. 요래 되면 0.5. 자, 요거는 요거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뭘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앞자리를 확인해야 됩니다. 앞자리. 야도 앞자리 보고, 앞자리 보니까 야는
0. 그러니까 0이거나 만약 앞자리가 0이거나 짝수로 나오면 어떻게 하자라는 겁니까? 버리자라는 겁니다. 내필이면 등록되는 거 뭡니까? 230 요래 등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요거는 딱 0.5인데 앞자리가 보니까 이거 뭡니까? 홀수입니다. 홀수는 뭡니까? 올리자라는 겁니다. 올리면 뭡니까? 230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계산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똑같습니다. 자 성능이 이어서 조금 더 좋아져 가지고 231.45 요래 측정이 된 겁니다. 등록되는 면적 똑같이 1200분의 1인 지역입니다. 등록되는 면적 얼마입니까? 200. 자, 제가 몇 가지 예를 쓸게요. 231.45 2번 231.4 3번 232 4번 231.5 5번 231 답은 몇 번입니까? 축척이 1200분의 1인적 똑같습니다. 여타라고 하면 여기까지 등록해야 됩니다. 끝수 남죠? 0.45가 남네요. 0.45는 0.5보다 큽니까? 적습니까? 적죠? 그럼 버립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되겠습니까? 요래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래 1월달에 해야 되는데 좀 빨리 나왔습니다. 나온 김에 예, 요거 보고 그리고 1월달에 어차피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반복하고 그때는 아마 교재 보시게 되면 구체적인 숫자들도 그렇게 몇 제곱미터 몇 제곱미터 요래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들도 나올 때 직접 한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제 한 분씩 해가지고 이제 요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해서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피해 나가는 방법은 이제 공부하고 오시든지 아니면 저하고 눈 안 마주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그리고 대리 출석을 시키든지 예, 알아서 하십시오.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쭉 나옵니다. 자, 그럼 간략하게 이제 제가 요 내용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지적공부에 각각 어떤 사항들이 등록이 됩니까? 라는 거, 그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자, 이제, 요렇게, 요 내용들을 여기에 다 등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런 사항들이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남구 달동인데 중구 달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번도 바뀌고, 지목도 바뀔 수가 있고, 면적도 뭐 토지가 분할이 됐다든지, 혹은 합병이 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면적도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토지의 경계도 달라질 수가 있고 좌표도 달라질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토지 표시에 관한 요 사항들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자, 요거를 자, 다 때려 엎쳐 뭐라고 부른다라는 겁니까? 토지의 이동이다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 이동은 자, 토지 이동 사유들이 그 쭉 나옵니다. 신규 등록부터 시작해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뭐 축척 변경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참고 삼아 3페이지 한번 볼까요? 3페이지 보시면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보셔야 될 내용인데 3페이지에 7번 해가지고 신규 등록에서 나오는데 예, 신규 등록 말 그대로 뭡니까? 신규 신입입니다. 새롭게 등록하는 거 그게 신규 등록입니다. 자, 그리고 신규 등록 나오면 2번에 보니까 땡땡 대상 아님 해서 요래 나옵니다. 땡땡 뭐로 써져 있습니까? 등기 촉탁이란 말 나옵니까? 예, 그래서 예, 신규 등록은 답이 이겁니다. 등기 촉탁. 그리고 나중에 등기 촉탁이란 말이 나오면 또 답이 뭡니까? 신규 등록이 답입니다. 그냥. 예. 그래서 등기 촉탁이란 말 요거 곧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자, 등록 전환에서 요래 나옵니다. 등록 전환. 요거는 개념만 좀 보고 가시죠. 자, 우리
제가 여러분한테, 뭐 실제는 아니겠지만, 제가 땅을 하나 드릴게요. 땅을 하나 드릴 텐데, 이거 여러분들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하나 드릴까요?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하나 드릴까요? 필요한 거 고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땅을 고르겠습니까? 나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땅 주세요. 면적 똑같고, 면적 똑같고요. 그리고 임야대장에 있는 땅 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은 요청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토지대장에 있는 토지 주세요라고 요청하실 겁니까? 돈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임야대장 같은 뭔가 막 아직도 먼지 풀풀 날리고, 들어가면 막 온데 거미줄 있고, 잘못하면 낭떠러지 떨어져가지고, 뭐 반신불수되고, 집에도 못 오고, 그리고 뭐, 구조 요청했는데 경찰 안 오고, 이런 느낌 안 듭니까? 뭐 영화처럼. 그래서 아직까지 임야대장에 있는 이런 토지들은 개발이 안 된 토지입니다. 근데 임야대장이나 임야도에 있는 토지, 이거를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옮겨 이래 등록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를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개발하려고. 토지 개발을 위해서. 그러니까 종전에는 야산에 불과한데 이거 쫙 깎아갖고 뭡니까? 아파트 단지 만든다 혹은 신도시 만든다. 이러려고 이제 여기 있는 토지를 이렇게 옮겨 등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봤죠? 여기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는 지번이 뭡니까? 요 숫자 앞에 산자가 들어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옮겨 등록이 되면 똑같이 산 25번지 이래야 되는 겁니까? 산자 이거 없어져야 되는 겁니까? 없어져야 되는, 지번 다시 부여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 전환이 있게 돼도, 여기서부터 이런 내용들이 쭉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 전환은 개념만 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등록 전환은 여기 있는 토지가 개발을 위해서 여기 옮겨 등록되는 거, 이거를 등록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개발을 위해서라고 하니까 너무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합니다. 듣기 좋지 않습니까?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그게 뭡니까? 결국은 개발하자라는 겁니다. 됐죠? 그게 등록 전환이다라는 거. 그리고 분할 나오고 합병 나오고, 분할 합병 나누고 합하고 뭐 그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지목 변경. 아까 왜 지목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정한다고 했는데요. 지목도 바뀔 수 있겠죠. 이게 종전에는 농지로 쓰이고 있었는데, 그게 뭐 예를 들자면 관할관청 허가 같은 걸 얻어서 이거 지목을 대로 바꾸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목 변경, 요게 바뀌는 사유입니다. 토지이동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별거 없고요. 그리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는 말 나옵니다. 요것도 자주 나오는, 이제 종전에 토지였는데 이게 바다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개념 한번 볼까요?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 회복할 수가 없다, 혹은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그 지적공부에 등록 말소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바닷가에 있는 토지가 일시적으로 바닷물이 소위 말해 쓰나미가 덮쳐갖고 바닷물이 범람을 했다, 며칠 뒤에 쭉 빠져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등록 말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아까 왜 지목을 정하는 게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용도가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지목 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바닷가에 있는 토지가 완전히 이제 바닷물이 스며들어서 이제 바다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나중에 민법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마는 토지가 포락이 됐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요게 토지였는데 바닷물이 스며들어서 이제 더 이상 토지로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요거를 토지가 포락이 됐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렇게 토지가 포락이 되면 뭡니까? 요 토지에 있는 소유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공시법에서는 요거를 뭐라고 표현한다라는 겁니까? 토지가 바다가 됐으니까 이제 지적공부에서 뭡니까? 등록을 말소해버리겠다. 그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거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그거 보니까 2번 한번 봅니다. 절차에서 지적소관청이 말소 통지, 이거 등록 말소하세요라고 말소 통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통지를 받으면 토지 소유자가 말소 신청을 하는데,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말소 신청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90일 이내야.
날짜들이 중요합니다. 지적법에서는 날짜가 몇 개 안 나오는데 날짜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90일 내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 안 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를 한다라는 겁니다. 요 절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요 울산에 살고 있는데, 자, 요 서해 쪽에 하여튼 개발이 된다 그래갖고 땅을 하나 사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이 남들 땅은 괜찮은데 제 땅만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바다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 되면 저는 자, 요 태안 군청에 자, 내 토지가 바다가 되었으니까 이거 말소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말소 신청하러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돈 들여가면서 가가지고 가면 군청 직원들이 자, 이상하다라고 이상한 애 왔다 해서 자, 오히려 욕합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아이고 자, 나는 왜 이래 해가지고 뭐 세상을 욕하면서 또 혼자 아침부터 또 술 퍼먹고 있겠죠. 그러면 군청에서 뭡니까? 그래도 형식적으로 뭡니까? 아이, 많이 드셨어요 해가지고 당신 토지가 바다가 됐는데 등록 말소 좀 하러 와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등록 말소 하세요라고 해서 통지를 미리 해줍니다. 해주면 그 통지 받고 또 그래 갔다 와야지 해서 이제 내일은 술 먹지 말자 해가지고 술 안 먹고 이제 갔다 옵니까? 오라고 해서 가면 또 더 이상한 놈입니다. 그거 요가 저 왔다 그러면서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해주고, 그리고 야가 90일 동안 등록 말소 신청하지 않으면 뭡니까? 계속 물어. 우리가 니 안 와도 등록 말소 해줄게 해가지고 그냥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직권 말소하고 뭡니까? 그 이후에 계속 드세요. 그리고 당신 토지가 바다로 등록 말소했으니까 계속 퍼먹으세요 해가지고 통지를 해줍니다. 됐죠? 그리고 요건 또 특징 자체가 우리 지적공부 정리한다. 그리고 지적공부 정리하기 위해서 측량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수수료가 발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징수합니다. 뭐 직권으로 정리를 했다든지 아니면 신청해서 정리했다든지 다 수수료 징수를 다 하는 게 원칙인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만큼은 이거는 직권으로 하든지 신청을 통해서 등록 말소가 되든지 간에 이거는 수수료 징수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보통 지적공부 등록 지적공부에 있는 거 정리할 때 제일 비싼 게 1,400원인가 그렇습니다. 신규 등록할 때 1,400원, 그리고 싼 게 800원인가 이래 됩니다. 그거 하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800원입니다. 1,400원입니다 해가지고 당신 신청한 대로 요래 됐습니다 해서 그 대장도 한번 띄주고 돈 고래 받습니다. 근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의 경우에는 이거는 신청이든지 뭐든지 간에 수수료 징수 안 합니다. 만약 예를 들자면 제가 큰맘 먹고 간 겁니다. 큰맘 먹고 가가지고 아유 기분 나쁘지 그래 다음 생애에서는 땅 부자 돼야지 해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안군청에 가니까 저를 위해서 뭡니까? 전부 다 군수부터 나와고 아이고 자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해서 막 박수 쳐주고 뭐 지금 화환 걸어주고 난리 난 겁니다. 등록 말소하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나오는데 제 뒤통수에 대고 선생님 그런데 이 1,400원 내고 가야 되는데 그럼 저는 내야 됩니까? 아니면 불 확 질러야 되는 겁니까? 불 질러야죠. 확 잠깐만요 해가지고 차에 뒤 트렁크에 신나 두 통 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쭉 뿌려갖고 다 죽자 이래 돼야죠. 그러니까 기본 문제입니까? 1,400원 그 받아 뭐 하겠습니까? 그래 가가지고 가실 때 편의점에서는 안 될 거고 그냥 마트 가가지고 소주 한 병 사가지고 들어가서 잡수세요.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수료 징수를 안 합니다. 그게 시험에 몇 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 내용. 그래서 그 절차 부분 그거 됐고요. 축척 변경에서 축척 도면 축척 바꾸는 게 축척 변경입니다. 근데 축척 변경은 밑에 보니까 8번에서 축척 변경 절차에서 별도로 나오죠. 축척 변경 요것도 다른 거에 비해서 절차가 제법 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나옵니다. 축척 변경 중요하고요. 그리고 9번에 지적 정리해서 나오는데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요. 지적 공부. 자, 토지 이동이 있으면 자, 요 내용이 바뀌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요 토지 표시 요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인데 근데 이거 다시 정리해 주는 거 그거를 지적 정리 내지 지적 공부 정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거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정리하는 거를 요래 부릅니다. 토지 이동 정리다. 그리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쪽 부분이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소유자 정리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 정리 부분을 나중에 보실 텐데, 지적 정리는 이제 최종판입니다. 이런 내용들 싸져갖고 최종적으로는 뭐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정리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 짓을 한 겁니다. 청량도 하고, 예. 그래서 지적 정리, 이거는 계속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건데, 자, 조금 어려운 내용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대충 마무리를 할게요. 여기서 말씀을 조금 드릴까. 우리 다음 주에 등기부를 보시게 될 텐데, 다음번에. 자, 등기부는 대충 요래 생겼습니다. 자, 등기부는 제일 먼저 표제부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표제부 여기에는 토지라든지 건물, 요런 것들에, 소위 말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요런 것들이 여기에 표제부에 등기가 됩니다. 그리고 갑구라는 게 나오고요. 갑구 여기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 표제부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리고 을구에는 소유권 말고 다른 뭐 전세권자니 뭐 저당권이면 돈 빌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등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등기부는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적 공부 중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게 제일 많이 쓰이는, 지적 공부 중에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실제 활용도 제일 많이 자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고. 근데 이 대장도 이렇게 딱 반으로 접어갖고 이쪽에는 우리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요. 여기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유권 변동일자, 변동원인에서, 자, 나중에 5종 세트입니다. 성주주 변변에서 5개가 항상 같이 돌아다닙니다. 이런 사항들이 이제, 자, 요 등록이, 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대장에 여기 나오는 내용이나, 등기부 표제부 나오는 내용, 이게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대장의 오른쪽에 나오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게 등기부 보면 어디 나오는 겁니까? 갑부에 나오는 사항하고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비슷한데, 근데 그럼 뭐 비슷한 거 왜 두 개를 만드는가? 자, 우리 여러분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거 들어보셨죠? 실제 뭐 발급도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이니 주민등록 초본이니 이런 것들을 보면 나오는 내용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거를 구별해서 우리가 발급받고 쓰고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면, 자, 어떤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세밀하게 나오는 거, 세세히 나오는 거, 혹은 소위 말해 민감정보가 많은 게 가족관계 등록부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개인의 소위 말해, 자, 내가 어떤 인간이다라는 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야가 본관이 어디고, 뭐 이런 거, 소위 말해 지금은 본관이라는 표현 안 쓰고 등록기준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거 다 티 나옵니다. 근데 우리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 보면 그게 야가 전주소가 어떻고 이런 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몰라. 초본 같으면 몰라도. 그래서 자, 하는 기능이 비슷한 게 왜 가족관계 증명서도 있고 우리 주민등록 등초본도 있듯이요. 지금 우리 공시법에서 보는 거 대장인이 등기본 하는 게 이것도 나온 내용이 비슷하긴 비슷한데 똑같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 부동산을 하나 거래를 한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싶습니다. 주인 알아야지 그 사람하고 거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등기부 등본, 즉 등기사항 증명서, 즉 주인이 누군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 보시겠습니까? 토지대장 이걸 보시겠습니까? 뭘 볼 것 같습니까? 뭘 보고 여러분들은 이 주인 누구구나라고 해서 자, 거래를 시작을 할 것 같습니까? 등기부? 예, 그겁니다.
그리고 예, 대부분 소유자가 지금 현 소유자가 누군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 봅니다. 이거.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 토지가 지목이 뭐다, 면적이 어떻다라는 거, 그걸 알고 싶다라면 물론 이거 하고 여기에도 나오는데요. 이걸 보시겠습니까? 이걸 볼 것 같습니까? 이걸 봅니다. 예, 그래서 자, 우리 1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1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공시법 동그라미 1번입니다. 부동산 공시법이란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에서 관로 보니까 일정한 사항이 뭡니까? 물리적인 현황이라든지 권리관계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죠. 물리적인 현황이라고 하는 게 바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입니다. 토지의 표시에서 우리가 보신 내용입니다. 근데 자 대장이나 등기부나 모두 다 뭡니까? 물리적인 현황하고 권리관계, 소유자 관계가 나타나는 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나타나긴 다 나타나는데 내용 자체가 똑같진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물리적인 현황의 경우에는 뭐가 기준, 우리 예를 들자면 이래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면적이 200제곱미터로 나오는데 여기에는 면적이 예를 들자면 300제곱미터다. 그리고 여기에는 소유자가 강민석으로 나오는데 여기에는 소유자가 김철수로 나오더라.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경우가 잘 안 생깁니다. 드문데. 근데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거래하고 싶다라면 강민석이하고 접촉을 해야 되는 겁니까? 김철수하고 접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입니다. 혹은 이거 거래할 때 200 기준으로 해서 200 곱하기 평당 10만원에 가서 2천만원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300 곱하기 10만원에 가서 3천만원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이거하고 이게 다른 문제는 왜 생기느냐라고 하면 등기부는 법원 등기소에서 작성하고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거 대장, 지적 공부해가지고 대장, 이건 아까 봤죠? 지적소관청에서 누굽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즉 시군구에서 야들이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작성 관리 주체가 다르니까 이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야, 그럼 한 개 몰치면 안 되냐? 한 명이 관리하면 안 되냐? 자, 그럼 이 관리를 야들한테 옮겨줄까요? 야들한테 옮겨줄까요? 만약 옮겨줬다 칩시다. 그럼 법원 공무원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구청의 공무원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밥그릇인데.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지는 건 이제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려고 그러면 그 전에 뭡니까? 공무원들을 잘라야 됩니다. 잘라내가지고 막 겁 확 줘가지고 반쯤 확 잘라내고, 남아있는 애들 난 충성할게요 이런 애들 모아갖고 뭡니까? 그러면 합쳐갖고 하나 만들자. 근데 그 전에 아마 죽을 겁니다.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은 아마 암살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만약 달라진다라고 하면 일치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기준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말씀하셨듯이 권리관계의 경우에는, 즉 소유권은 뭐가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까?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되니까 이거 기준으로 해서 이걸 일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요겁니다. 부동산의 물리적인 현황,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게 기준이 됩니다. 이게 기준이 돼서 이거 기준에 해서 이거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땅을 하나 샀다라는 겁니다. 땅을 하나 샀다. 그럼 구청에 먼저 갈 것 같습니까? 등기소 먼저 쫓아갈 것 같습니까? 어디 가야 되는 겁니까? 이제 땅 샀다. 그럼 이제 이 땅 내 주인인데. 그러면 등기소 가야 되는 겁니까? 구청에 가야 되는 겁니까? 등기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됐죠?
그리고 요번에 내가 땅을 분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분할하면 등기소 가가지고 땅 분할했으니까 이 면적 바뀌었어요. 이거 변경 등기 해주세요. 라고 신청할 것 같습니까? 구청에 갈 것 같습니까? 구청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물리적인 현황은 대장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 되고, 그리고 권리관계는 뭡니까? 등기부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자, 민법의 등기법을 아시게 되면, 민법의 물권법을 좀 알면 이건 수월하게 갈 수가 있는데요. 그전에는 그냥 생다지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 각자, 요거 최대한 단순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대장은 요래 그릴 겁니다. 등기부는 요래 그릴 거고. 그래서, 자,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요겁니다. 토지의 물리적인 현황, 요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요게 기준이 돼서, 요거 기준에 해서 요거를 정리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등기 촉탁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게 되면 등기소에다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 그리고 요겁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거는 뭐가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까? 이거 기준으로 해서 요걸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요래 부릅니다. 보입니까? 돋보기 대드릴게요. 자, 이걸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제도, 통지라고 요래 부르는데, 제가 이걸 이래 한 이유 자체는 시험에 뭐가 나온다? 시험장 갈 때 돋보기 들고 오라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뭐 안 보이네, 뭐. 시험은 뭐만 나온다라는 겁니까? 이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예. 요거는 지적법에 나오고, 이건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라고 하는 제도는 등기법에 나오는데요. 등기법에서는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란 그거 외에도 중요한 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험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소유권은 야 기준으로 해서 요거 정리한다. 예. 그리고 물리적인 현황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요거 기준으로 요거 정리한다. 그리고 요거 기준으로 요거 정리하기 위한 제도가 뭐다라는 겁니까? 등기 촉탁이라는 제도다. 그리고 요 제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모르지 뭐. 예. 그래서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라고 요래 부르는데 안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자, 그래서 요 그림만 하나 봐놓으십시오. 그래서 지적법에서 자, 제일 어려운 게 이겁니다. 그냥 어려운 거 봤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요 모양은 계속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 정리를 하면 그 아까 3페이지 9번 한번 보십시오. 다 됐습니다. 이제 3페이지 9번 보시니까 자, 지적공부 정리해서 나오죠.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요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토지 이동 정리라고 요래 불렀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가 있으면 이제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다가 자, 이제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이 바뀌었으니까 요래 등기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뭐 한다라는 겁니까? 등기 촉탁이라는 걸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만 하나 잘 봐놓으십시오. 예. 자,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또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가시면서 계속 고려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4페이지 보시면 예, 지적 측량 절차에서 나오는데 자,
자, 위에 있는 그림 한번 볼게요. 자,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자, 지적청량 수행자한테 지적청량을 일단 의뢰를 합니다. 지적청량 좀 해주세요. 근데 부두로 할 수는 없고 뭘 제출한다라는 겁니까? 지적청량 의뢰서를 얘한테 줍니다. 제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적청량을 의뢰받은 지적청량 수행자는 지적소관청에다 뭡니까? 내가 요래요래 지적청량 할 겁니다. 라고 해서 지적청량 수행 계획서라는 거를 제출하는 겁니다. 자, 지적청량 의뢰서는 누구한테 제출합니까? 의뢰서. 자,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소관청에다가 의뢰서를 제출합니까? 지적청량 수행자한테 제출합니까? 수행자한테. 됐죠? 그리고 지적청량 수행계획서입니다. 수행계획서는 누구한테 제출합니까?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는 게 지적청량 수행계획서다. 맞습니까? 아니죠. 수행계획서는 누구한테 제출합니까? 수행자가 지적소관청에다가. 됐죠? 그러니까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의뢰서는 누구한테. 그거를 실적 바꿨습니다. 예, 그렇게 됐고, 그리고 자, 그거. 자, 지적청량 의뢰인이 자, 의뢰서를 지적청량 수행자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적청량 수행자는 거기에 따라서 지적소관청에다가 내가 요래요래 청량할 겁니다. 수수료 얼마 받고 요래요래 할 겁니다. 라고 계획서를 제출한다라는 겁니다. 계획서 제출하면 지적소관청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다 얘한테 수행계획서한테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도면도 복사해주고 혹은 뭐 지적전산 자료가 필요하다는 그것도 자, 뭐 복사해주고 다 이제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얘가 필요한 자료 받아갖고 지적청량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는데 고 보니까 청량할 때 청량 날짜는 며칠로 한다라는 겁니까? 5일로 하고 그리고 지적청량 수행자가 한 지적청량에 대해서 나중에 지적소관청 야가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 기간이 며칠이 된다라는 겁니까? 4일. 이 날짜들입니다. 그리고 뭐 지적 기준점을 뭐 설치를 하면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 1월 달에 정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시고 그리고 요 절차 대충 요로 돌아간다라는 거 4페이지 그림 정도 눈으로 조금 익혀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 대해서 지적청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의뢰인이 결과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이럴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 예를 들자면 지적청량 수행자가 지적소관청에다가 네 이렇게 청량했어요 해서 그 결과물들을 얘한테 제출합니다. 그거 갖고 이제 야가 뭡니까? 검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니 진짜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야가 소위 말해 뺀지를 얻는 겁니다. 야, 뭐 이따구로 했어 해가지고 예, 청량 결과에 대해서 자, 소위 말해 거부를 해버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야는 제대로 했습니다. 근데 야가 뭡니까? 자, 처리 결과에 대해서, 아이고, 이래 하시면 안 되면 다시 오세요 해가지고, 소위 말해 공무원이 갑질했다라는 겁니다. 양양군의 7급처럼, 예, 별짓을 다 한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은 막 잘라야 됩니다. 그냥. 걔는 해임도 안 됩니다. 파면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야지만, 예, 정신을 좀 차리겠죠. 그런데, 자, 공무원들은 파면이 거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안타깝게도. 전 모르긴 몰라도 요번에 그 군인들 많지 않습니까? 아들도 파면되는 인간 몇 명 없을걸요. 참. 하여튼 공무원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이니까 예, 하여튼 그분들 욕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여튼 예, 파면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예, 그래서 만약 야가 불만이 있다라고 하면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야는 뭡니까? 또 갑질하는 겁니다. 뭐가 안 맞느니 뭐가 안 맞는데 야, 너 양말을 왜 빨간 거 신고 있니? 해가지고 그 지적청량하고 내 양말 빨간 거 신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너 양말 빨간 거 신었네 해가지고 안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럼 야는 뭡니까? 야도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는 토지 소유자도 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도 할 수가 있고 지적청량 수행자도 할 수가 있고 야들이 이거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는 자 누구한테 한다라는 겁니까?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여기 합니다. 근데 일단 청구서 자체는 누구한테 제출합니까? 시도지사한테. 그리고 시도지사는 그 청구서를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서를 받으면 그거를 며칠 이내에 요 지방지적위원회 회의에 해부해야 되냐라고 하면 30일.
예, 30일. 그리고 회부받으면 야는 며칠 이내에 의결해야 되는가? 60일. 그리고 복잡하면 한 번에 한해서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의결서를 얘한테 지체 없이 송부해주고 야는 다시 요래 결과 나왔습니다 해서 7일 이내에 자 통지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재심사 청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90일입니다. 날짜 몇 개 없으면 369, 369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날짜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게 크게 4덩어리입니다. 자, 제일 먼저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이것들. 특히 요거, 예,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요런 것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지적공부 7개, 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 여기 등록된 사항이 이렇게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토지 이동해서 이러는데, 실제 3페이지에 나오는 토지 이동이라는 게 양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1월 달에 수업할 때도 토지 이동 내용이 실제로는 제일 많습니다. 시험도 제일 많이 나오고. 예, 그리고 토지 이동은 항상 마지막에는 뭐다라는 겁니까? 지적공부 정리라는 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적공부 정리가 되면 이제 등기부도 뭡니까? 이거 변경 등기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뭐다 그랬습니까? 등기 촉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까지. 예, 그리고 등기 촉탁 그거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지적 청량과 관련돼서 지적 청량 절차는 어떻고, 예, 지적 청량 적부 심사 절차는 어떻고라는 그게 나오는데, 지적 청량과 관련돼서는 문제가 뭐 거의 정형적입니다. 나왔던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요. 그리고 뭐 실제 지적법은 기출 문제 한 3년분, 예, 3년분 내지 5년분 정도의 기출 문제, 그냥 한 60문제 정도만 문제 외운다라고 생각하면 12개 중에 10개는 충분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은 그냥 한량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아유 가사로운 것 같아서 요래 생각하십시오. 근데 가사로운 애한테 기대게 맞으면 정말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2장, 3장 요렇게 조금씩 드릴 테니까 그거 조금씩 보시면 그런 낭패는 안 당합니다. 네. 자, 예, 그럼 오늘은 예,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적법을 한번 개관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등기법을 조금 더 한번 개관을 고려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등기법은 일단 지적법보다 예, 조금 법률적인 용어도 만나고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뭐 예습하실 수 있으면 뭐가 나오는지 정도만 5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고생들 많으셨고,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가시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